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의원인 이준석이 전한길 팀, 즉 전한길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김미영 대표 등과의 부정선거 토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주장했다가 미 CIA에 즉각 신고됐습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선거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누적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을 넘은 것은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즉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준석은 이번 부정선거 토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전한길 뉴스 전한길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등이 그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라는 말이냐라고 추궁하자 그럼요, 음모론자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준석의 이 발언이 나온 직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친한국 성향의 미국 여성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천조국 발행인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망상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비하한 이준석에 대한 CIA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존 밀스 국무부 차관보는 이준석의 트럼프와 머스크는 음모론자 발언을 공산주의식 비난 돌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윤 소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를 부정하는 이준석을 CIA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상나비가 최근 전한길 대표와의 부정선거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음모론자로 규정하며 비하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제적 상식조차 부정하는 행태라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럼프의 합리적 의구심과 머스크의 데이터 기반 비판을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나비의 선민의식에 찌든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김영윤 소장이 이준석을 상나비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준석의 과거 성상납 의혹 관련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을 상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또 이미 상납이는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와 관련해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국민적 신뢰 또한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입이 팩트라고 우기기 전에 왜 수많은 국민이 여전히 그의 정직성을 의심하는지부터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토론에서 또 하나 크게 주목받은 공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서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사전투표 문제와 관련해서 유권자가 159명인데 투표자 수가 180명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라고 추궁하자 이준석은 관내 사전투표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가 동탄 3동 사는 사람이라도 동탄 1동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주현 변호사는 아주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케이라고 말한 뒤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아는가? DMZ 구역이다. DMZ. 함부로 못 들어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이 내용은 이번 토론에서 대단히 주목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4.15 총선 때 파주에서 여러 가지 투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주 진동면에서 전체 유권자는 159명인데 거기에서 투표자가 180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반대로 소위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이준석이나 혹은 선관위 쪽을 비유하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투표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파주시 진동면은 바로 DMZ 아니라서 바깥의 사람들은 출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 유권자가 159명인데 투표한 사람은 180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팩트를 기반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 내용을 접한 많은 국민들도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부정선거 토론이 국민적 관심을 크게 모으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서 부정선거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누적 시청자 수 500만 명을 넘었다. 유권자의 15%에 달한다라면서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아젠다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선거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입틀막하기에 앞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도의 아주 강도 높은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정선거 토론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론과 관련해서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저런 일까지 있었나라고 인식하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뒤 우리는 이런 장동혁 대표를 기다렸다, 고맙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또 이번 TV토론 후기를 통해서는 부정선거 실체를 알려야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고자 전문가 3분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준석은 궤변만 늘어놓을 게 뻔해서 차라리 이준석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부정선거 실체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나갔고 펜앤마이크 주간 실시간 최대 32만 명, 6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 동안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분들께 범죄자 집단 민주당과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과 선관위 세력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르는 대국민 선거 사기범죄의 실체를 작은아마 알리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이어서 함께 참석해 주신 이영돈 PD님, 박주현 변호사님, VON 김미영 대표님 덕분이었습니다 라면서 어젯밤의 TV토론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 부정선거 사기범죄의 실체를 알려서 우선은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개인도장 날인과 투표함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을 통해서 사전투표 부정의 가능성을 줄이고 결국에는 부정선거의 온상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폐기하고 대만처럼 초등학교 반장선거 하듯이 독일, 프랑스처럼 투표, 개표, 집계까지 모두 수작업 시스템으로 개선되길 소망합니다. 투표 용지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일본식도 강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래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돼 모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절대로 도둑맞지 않도록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낮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준석 비판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으로 동작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급하게 저녁에는 6시간 넘게 토론 참석하고 이러한 투쟁이 그동안 목숨 걸고 생계까지 영향받으면서도 자유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위해 저 범죄 마피아 조직 선관위와 함께 공범 더불어중국당에 맞서 싸워오신 수많은 애국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작은아마 저의 투쟁이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이 글을 바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